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자율주행 레벨 4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300조 대박 터트릴 자율주행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4,2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2021년 새로운 테마주 총정리집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2021년 신테마주 총정리집 궁금하다, 갖고 싶다 무료로 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도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왜 자율주행이냐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의 1300조 대박까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2022년 초에 좀 리스크라든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고요. 당연히 국내 금통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고요.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정하죠. 첫 금통위가 1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14일에 과연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가 상방도, 그렇다고 하방도 아닌 또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게 뭐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 가입을 두고 굉장히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의 한 나라였던 우크라이나가 나토, 그러니까 미국과 한 편을 먹는다는 거에 기분이 굉장히 언짢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울까 말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만약 싸우면 미국이 도와줄게 라고 또 바이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러시아가 그러면은 나 천연가스 끊을래. 그래서 가스관을 독일로 가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 싸우면서 안에 원자재 가격도 뛰고 가스관도 막아버리고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리스크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도 떠버리죠. 거기 안에서 또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좀 틀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당연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계속 뭐 어떻게 좋아진다, 화해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가 눈치를 보면서 계속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는 확실한 이슈와 확실한 뉴스만이 우리에게 수익이나 급등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2022 잭팟 자율주행 저평가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종맛이 뭐가 있는가, 왜 이슈가 되는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정의선 회장님의 발언입니다. 이번 현대차 올해 자율주행 레벨 4 시범 서비스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올해는 우리 그룹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가시화해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시키는 한 해입니다 라고 정의선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쭉 보시면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 무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새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올해 현대차 그룹 신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들끼리 인사를 나눴고요.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친환경 성도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전기차와 수소차를 어쨌든 성장을 시키겠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에 좀 집중하겠다는 뜻이고요.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동화 상품의 핵심인 모터 배터리 첨단 소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분야를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로 바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기차와 수소는 다양한 모빌리티와 산업 분야의 동력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2차 전지 수소차 또 맞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나오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AI 연구소,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연구소를 설치해 관련 분야 역량을 집중 융성하고 개방형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UAM 같은 경우에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 항공교통 이렇게 얘기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제일 집중하는 건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분야와 관련 정 회장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한 레벨 4 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2023년 양산 예정인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주행하겠다. 언제? 2022년도에 올해 시험 주행하겠다라는 거죠. 레벨 4는 제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율주행은 6단계가 있습니다. 레벨 0이 있고요. 레벨 1, 그 다음에 2, 3, 4,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은 말 그대로 아무런 자율주행이 없는 거, 1은 조금 도와주는 거,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어드밴스드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주차를 조금 해준다라든가 그런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있는 게 이제 2번이고요. 자,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갑니다. 3는 뭐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게 레벨 3입니다. 주체가 바뀌죠. 여기서는 내가 운전하는데 차가 조금 도와주는 거고 여기서는 차가 운전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레벨 4는 뭐다? 나는 그냥 자리에만 있고 운전은 차가 알아서 나는 도와줄 필요도 없다. 레벨 5는 뭐다? 나도 없어도 된다. 차만 있어도 된다. 차가 알아서 혼자 운전하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택시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레벨 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4 바로 진짜 5 직전에 마지막 자율주행 기술을 2022년도에 시범 운행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눈앞에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죠. 2022년도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를 언제 시범 운행하겠다.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자율주행이 뭐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큰가? 뭐 대단한 거야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 그래서 빨라진 자율주행 시계, 로보택시 상용화 임박이라는 건데 로보택시가 아까 얘기했죠. 레벨 5다. 쭉 보시면 자율주행 상용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제너럴 모터스, 포드, 혼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자율주행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컨설팅 업체 KPMG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은 야놀자의 지금 해외 상장을 도와주고 있는 업체가 KPMG입니다. 그 정도로 좀 유명한 업체고 그 KPMG에 따르면 203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뒤부터 13년 14년 뒤부터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약 1330조 규모다. 그리고 이게 쭉쭉쭉 성장하면은 어떻게 되냐? 대략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뭐 1,400조, 1,500조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00조 규모의 자율주행 시장을 지금부터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선 회사로 알려진 구글은 2016년도부터 자율주행 개발 부서 웨이모로 분사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진행 중이고요. 테슬라는 최근 차선 변경 보조, 정지 신호와 감속, 자동 좌회전 및 우회전 관련 기능이 포함된 자율주행 시스템 FSD 새 버전 베타 10.2를 출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 운전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통해 전 세계 축적한 자율주행 데이터가 지난해 30억 마일을 넘었고 올해는 50억 마일을 돌파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자동차 자율주행을 하던 영상이 이제 테슬라 영상이죠. 정말 유명했습니다. GM은 11일 최첨단 운전 보조 기술 울트라 크루즈를 공개를 했고요.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의 뭐 성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행 상황의 95% 이상 대처할 수 있다. 뭐 급브레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어쨌든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핸즈프리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갖춘 라인업에 탑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드는 링컨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내비게이터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 액티브 글라이드를 탑재를 합니다. 어쨌든 레벨 3 수준이니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손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로보택시, 로보셔틀 등을 공개하면서 자율주행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도 2023년도에 발표한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모셔널의 첫 상업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 2023년 미국에서 승객을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주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얘기했죠. 레벨 5. 그게 뭐다? 자율주행 택시다. 사람도 없이 택시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미국에서 진행하냐면은 미국이 도로가 넓잖아요. 도로가 넓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좀 덜 난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거고요. 서울에서 했다가는 뭐 100% 사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 셔틀 같은 경우에도 만들고 있고요. 로봇과 버스를 의미하는 셔틀로 다인승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모빌리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도, 정책, 지원 싹 다 어쨌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이 1300조 시장을 누가 먼저 가져가냐, 누가 먼저 여기를 독점하냐, 지금 이 문제가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지금 1300조의 이 자율주행 시장인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정부가 언제 2022년도부터입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바로 2022년도부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달립니다. 자율주행차 달려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는 자동차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율주행 키고 달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쭉 보시면 내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을 했고요.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혔고요.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뭐 사실상 여러 가지 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 개념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뜻은 뭐냐? 이 도로교통법에 이게 추가됐다라는 건 보험 부분에서도 내가 사고 냈냐, 자율주행이 사고 냈냐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 사항도 신설이 됐고요. 뭐 시스템이 뭐 점검을 했냐 안 했냐, 뭐 점검 주기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영상 표시 장치 조작 금지,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먹으면서 자율주행을 달리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자율주행이더라도 주의 의무를 내가 정말 약하게 하거나 내가 너무 어, 손을 놓고 있어도 정말 문제가 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무분리도로에서 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보행자가 사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보행자가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딱히 자율주행과 다른 내용이니까 넘기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20일부터 2022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율주행이 이제는 뭐다? 꿈이 아니라 어, 꿈이 아니라 기대감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현실화가 됐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4월 20일까지 기대감이 크다. 20일까지 우리는 충분히 이슈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하잖아요. 이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2022년도에 또 자율주행 국내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원래는 상장 신청서를 낼라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고난의 한해 겪은 카카오 모빌리티 상생 강화로 내년 IPO 재도전 라는 부분이고요. 쭉 보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 IPO에 재도전을 합니다. 올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고요. 상장을 준비해 나설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IPO를 추진 중이었지만 지난 가을 카카오 공동체가 골목권 상권 골목 상권 침해로 몰매를 맞으면서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 호출이라든가 프로 멤버십 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IPO를 언제 할까 아직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 IPO를 언제 내년쯤 진행한다라는 거고 내년쯤 한다는 건 뭐냐? 2022년도부터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2022년부터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상장이에요. 근데 지난년부터 이슈가 됐죠. 그 다음에 실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부분 1년 전부터 이슈가 되는 게 많습니다. 상장이라는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3천억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을 약속을 했고 어쨌든 논란을 종식시켰다라는 겁니다. 논란 종식시키면서 HDEP, 고정밀 지도라든가 도시망공교통이라든가 무차별적 사후 확정이 아닌 산업 고도화에 집중한 것도 눈길을 끌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HDMap 스타트업 스트리스를 인수한 데 이어서 UAM 제조사 블록호터 UAM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플라잉카입니다.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자동차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뭘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영어 뭐 하는 게 있겠지만 일단 렌터카 사업을 진출을 하고 여러 가지 진출하지만 결국엔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게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라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뭐 대한민국만의 뭐 기대감인가? 대한민국만 뭐 관심 가지고 있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해외가 더 노력 중이고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타입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가능 기능 일반 모델에도 탑재를 합니다. 토요타고요. 토요타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핸들 조작 없이 달리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일반 모델에도 기본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아니어도 그냥 기본으로 탑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 가감속 조작 중 하나를 자동 제어하는 1단계부터 모든 환경에서 완전 자동이 5단계까지 나뉘는 자율주행 등급에서 핸들 조작 등을 자동으로 하되 사람이 운전 책임의 주체인 레벨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차에 이거를 상용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상용화를 시킨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2022년, 2003년 전면 개량하는 차종인 크라운 등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 주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요.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모든 차에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크라운을 시작으로 다른 주력 차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카롤라를 비롯한 저가격대 차종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을 감지하는 센서 등 부품 공급 상황에 맞춰 탑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쓰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형 이상의 주력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에 2, 3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할 예정이고요. 레벨 3는 레벨 2도 높겠죠.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시스템이 운전을 맡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람이 조종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레벨 3는 주체가 바뀐다. 레벨 3부터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운전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닛산차나 도요타나 스바루와 거의 같은 기능의 자율주행 차를 뭐 계속 늘린다라는 흐름이고 혼다, 니케이 뭐 할 거 없이 뭐 싹 다 혼다 닛산, 도요타 할 거 없이 싹 다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완전히 상용화를 시킨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율주행 트럭 투심플 애리조나 고속도로에서 128km 달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기술력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여러 번, 100번, 1000번, 10,000번 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 최초라는 부분에서 박수를 쳐줄만 합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자율주행 트럭 기업 투심플이 미국 애리조나주 고속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투심플이 개발한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세미트럭 완전 자율주행 상태로 고속도로 128km를 성공적으로 달렸고요.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가 고속도로에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완전 처음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에 협조를 받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테스트에서 투심플 세미트럭은 1시간 20분 동안 운전자 없이 128km를 자율주행했고 테스트 당시 세미트럭 앞뒤로는 장애물 감지, 경로 탐색, 사고 대비 기록 조사를 수행하는 별도의 차량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 차를 경호하는 차가 배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오디 호우투 심플 공동 설립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자사 세미트럭은 차선 변경, 교통신호 감지, 방향 지시 등등 활용하면서 아주 무사히 마쳤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진행이 된다라면은 기대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다. 아니 근데요 자율주행 같은 거 있잖아요. 솔직히 어? 아니 뭐 지하 같은 데 내려가면은 데이터 안 터지고 통신 안 터지면은 뭐 끝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네이버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GPS가 안 되는 지하에서도 오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랩스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안정적이고 끊김없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알트라이브를 공개를 했습니다. 알트라이브는 시기 기술을 바탕으로 실내는 물론 위성 항법 시스템 GPS가 통하지 않은 지하에서도 원활하게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어둡고 좁은 지하 주차장도 매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 연구는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다양한 위치인식 기술과 복잡한 도심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는 건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도시 단위 고정밀 지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AI 기술과 다양한 센서를 통해 도시의 복잡한 환경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바로 네이버 자사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완전히 복제해 놓은 거야.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똑같이 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에 심어요. 내 자동차에 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자동차는 가보지 않았더라도 이걸 복제해 놨기엔 이 복제해 놓은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안에 뭐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왜 생겼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근데 디지털 트윈이니까 여기에도 현실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은 트윈 세상에서도 차가 주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굳이 GPS가 없어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인해서 업데이트가 돼 있다면 굳이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자율주행을 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세든 뭐 라이다 뭐 센서가 세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술력도 나와주고 있구나. 충분히 우리는 지금 보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는 거고 언제까지 바로 4월 20일 진짜 상용화가 되는 이 시기까지 계속 볼만하다라는 거죠. 왜? 이건 국내에서 시행되는 시기니까 기대감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 뭐가 있을까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 본다고 다들 관심이 없으셨죠?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인포뱅크고요. 두 번째가 모트렉스입니다. 세 번째가 라닉스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부품주라든가 많은데 대표적인 기업들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포뱅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최근에 좀 말도 안 되는 급등이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최근에 로봇집만 본다고 자율주행이 뛰나 안 뛰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까 시기가 언제였죠? 시기가 4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눌림목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한 2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는 2월 말까지 눌림목 기다리고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거나 저점을 찍었을 때 매집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00조 규모의 자율주행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알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케이 근데 나는요 구독자 2만 명 아까 얘기했던 신 테마주 2021 총정리집 이거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지 않았냐? 구독자 이벤트로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그뿐만 아니라 나는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주세요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뭐라 검색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이 어플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뭐냐면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받나요? 바로 일단 첫 번째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여기에 딱 나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구독자 2만 명 달성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2만 명 구독자 이벤트 눌러서 들어가시면 2만 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2021년 신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를 무조건 구독하고 계셔야 되고요. 구독 안 하면 안 줍니다. 플러스 현재 어플 글 댓글에 참여 완료 달기입니다. 뭔 소리냐? 지금 이 어플이 있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그리고 현재 이 글이 있죠. 이 글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참여 완료를 달아주셔야 그분들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플에 들어와야겠고요. 어플에서 김동석의 이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여기 2만 명 달성 이벤트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댓글 밑에다가 달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거 그냥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 추천주 이렇게 1월 4일 추천주도 제가 무료로 올려놨죠. 그래서 이 추천주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주는 승률을 보면은 12월 승률입니다. 한 77.7%쯤 나오고요. 10종목 찍으면 한 8종목 정도는 수익 난다는 거예요. 13%, 30%, 17%, 뭐 15%, 14%등 나쁘지 않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1월 4일 추천주도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옆에 급비 분석에 가시면 1월 3일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시황을 올려드려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다 올려드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 없으니까 꼭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장 시작 전에 연구소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분석, 용어 정리 다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테마주 오늘 올려드렸죠. 기술적 분석, 테마주, 기술적 분석 자료를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이것만 보셔도 공부가 많이 되니까요. 보시면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오미크론 관련주, 오미크론이 뭔지, 왜 이슈가 되는지, 무슨 관련주가 있는지 다 올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된다.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7페이지, 8페이지 가시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그리고 테마주 매매법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성장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3만 명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